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 날 밤에 무섭게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뭐 잘 쉬다 왔습니다. 잘 쉬다 왔지만 주식시장을 보니까 아주 작살이 나 있어서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날 갑자기 지금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우리 저희 남인호 소장님이 생각납니다. 요즘에 복귀하셔갖고 또 한국경제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계시던데 큽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뭐 이재용 회장의 회장님인가요? 부회장이죠? 아직까지는 이재용 부회장님의 가석방 뉴스, 그리고 오늘은 나오셨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댓글 읽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레스조이 파파 물린다에서 물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팝아트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리스오님, 옷장사의 보물지도 콘텐츠는 모두 좋지만 특히 부회사다리 코너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부회사다리 코너가 이제 곧 종영이 되는데. 그리고 주영민님, 이거 좀 조금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원빈 닮았다. 원반 아닌가? 원반. 어쨌든 뭐 글쎄. 뭐 납득이 될 만한 뭐 감사하죠. 그럼 이렇게 좋잖아요, 기자님.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이 닮았다는데 어쩔 거야. 자, 그리고 박아롱이님 1등인가 보네요. 1등이에요. 레이첼입니까? 네. 몰랐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나 했는데 레이첼님, 앞으로 레이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파버트님이 열심히 댓글 달아주세요. 제 카페에도 글 많이 써주시고, 맞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걸 정주행하고 그 다음 파트별로 나눠진 영상을 들으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젊으신 분 같아요. 제가 담아둔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세상 뿌듯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디 밥 먹다가도 저쪽에서 라면 먹는 사람이 얘기해도 귀가 쫑긋해집니다. 뭐라고 할까? 쟤도 샀나? 자, 레이첼님, 파주 사시는구나. 가깝네요. 네. 나중에 한번 방송에, 저 행신동이에요. 가깝습니다. 대북주 담아야 하나요? 대북주는 분할로 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또 장기간 또 질질 끌고 또 물론 대북주는 원래 이렇게 요동쳐요. 조금 되려고 하면은 여정이가 뭐라고 했다가 좀 되려고 하면 뭐라고 했다가 요동치지만 분할로 모아가십시오. 그래서 플러스일 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얘는 플러스일 때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게 대북주입니다. 파주에 사시면 혹시라도 집을 구매하셨으면 땅값이 올랐겠네요. 블레스조이 파파, 재용이 형 드디어 가석방이네요. 가석방이니까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파바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댓글 급하신 것 그리고 파바트님 감사합니다. 은경이님 감사합니다. 주영민님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원빈형. 그래서 원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빈이 아저씨였으니까 아저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탄유리도 뚫을 수 있는 아저씨. 자, 레이첼님, 다 관심주라 분배를 잘해야 하겠어요. 기업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같은 장에도 지수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깊은 고뇌에 빠져서 거의 독방에 계시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 주에 배우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첼님, 주생아도 알아듣기 쉬운 강의 최고. 감사합니다. 난 처음 내가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파주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레이첼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야든 노력과 시간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길게 보고 모든 걸 시작했는데 외로운 싸움입니다. 인내를 더 길러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인내를 길러야 되고요. 주식은 외로운 싸움이지만 주식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데 아닐까요? 억울한 게 없어요. 여기는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내 책임이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뭐 전문가에게 돌린다든지 나라 시스템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부한 만큼 그리고 노력과 시간 투자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남현택님, 쳐다보지 않았던 재무제표인데 강의를 들으니 개념이 잡히네요. 예,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되게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처음에 모르겠다, 난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냥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보다 보면 이해가 하게 됩니다. 용어가 생소하지만 계속 익숙해지겠죠. 맞습니다. 일단 외우고 나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용어가 어려운데 외상으로 이해하니 명확한 맞습니다. 외상입니다. 들을수록 이해가 되고 좋네요. 재무제표 볼 때 머리 아픔이 1%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씩이면 그 아이디를 바꿔갖고 100번 보면 우리가 조회수도 100개 올라가고 100%가 될 수 있게 뭐 와이프 거, 동생 거, 아빠 거. 자, 은경이님, 유익한 정보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님, 내 친구 이름인데? 하지만 걔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 놈이 아닙니다. 절대. 자, 윤성민님, 2달 만에 들어왔는데 구독자가 2배나 늘었어요. 아, 그러게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곧 500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늦게 터집니다. 자, 블레스조이 파파님, 서울 경기도 수소차 지원금이 합치면 3,250이다. 하지만 전 내연기관차를 좋아합니다.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내연기관에 막 으르렁대는 소리 있잖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좀 밟는 스타일이라 고배기량 차 좋아하고요. 그리고 약간 M3라든지 AMG, RS 이런 거 좋아합니다. 파바트님, 우와 좋은 공부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댓글들을 달아주셨고요. 카페에도 글 쓰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카페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댓글 달아드리니까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한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재용 사면 치면은 이재용 가석방, 국익을 위한 선택, 이해 바란다. 그냥 아무 말 안 하셨어도 국익을 위한 선택인 건 맞죠. 깊은 고뇌 필요. 이분도 좀 깊은 고뇌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재용 그 부회장이 사면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8월 3일인가 그때 제가 카페에 글을 썼을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양봉이 빠지면서 81,000원을 내가 뚫기 힘들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양봉으로 뚫고 외국인의 거래량으로 뚫고 넘어갔다. 이거는 이제 좋은 시그널이다. 근데 이재용의 석방과 그리고 대북의 그 평화가 이렇게 좀 평화 모드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이 완벽한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재평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이재용 사면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상승으로 베팅을 했고, 그리고 그 양봉을 뽑아서 올라갔지만 81,000원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거를 뚫고 넘어가길래 눌림목에 이거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빠지는 거 보니까 그 전에 강한 지지선, 이거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선을 그은 이 81,000원을 뚫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뚫고 올라갔어요. 네. 뚫고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요 눌림목일 때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양봉만큼 양봉의 크기만큼 여기 똑같이 빠지면서 81,000원을 깼죠. 그리고 나서 음봉 그리고 아주 그냥 개파락에 그냥 장대 음봉. 여러분들 이게 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다 뭐 사고 팔고 뭐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지지선을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87,500원 선이었잖아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걸 지켰어요. 되게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거를 깼잖아요. 그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어디서 줄였어야 되냐? 이 81,000원을 뚫기 어려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뚫고 올라갔는데 빠졌다. 그러면 이날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한번 빠졌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대체 휴무죠. 그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적어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거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기간 조정됩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또 박스권에 묶이면서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급락했을 경우 요 정도 빠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10몇 프로가 빠졌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주식 지금 3천 깨졌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종목별 차별화.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개별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짜증나는 게 이 외국계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것들도 있죠. 저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재용이 가석방이 될 거다라는 심리로 해서 여기 올려놓은 걸 이재용이 가석방 된대 뉴스와 함께 던지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이재용이 나온 날 끝을 보여줬죠. 제가 볼 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정도 음봉이면 빠졌다가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계 리포트 이거 다 뭐가 수익이 컸을까요? 여기서 뭐가 수익이 컸을 것 같아요, 기자님? 외국인들이 공매도죠. 공매도. 네, 뻔한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가 그러니까 좀 보면 화가 나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낫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흐름을 보는 거지. 하이닉스는 그나마 여기서 좀 뽑아줘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갖고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초에 샀던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 증권사 리포트 이거 되게 우스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이거 제가 이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뉴스 나온 게 보면은 자, 외국계에서 모건스탠리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하이닉스는 15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대폭 하향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하이닉스가 또 17만 원 간대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공매도 애들이 이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적극 활용했겠죠. 이 CLSA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빵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몰빵한 사람 많아요. 하이닉스 몰빵한 사람 많아요. 안전하다. 그래도 이건 망하지 않을 거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15년 전에도 우리나라 세계 1위라고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태양광 뭐 열풍이 분다고 OCI가 동양제철화학이 4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60몇만 원까지 갔을 때 100만 원 간다는 리포트 100만 원 간다는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나마 회복해서 10만 원 초반입니다. 6분의 1이에요. 언젠가 태양광이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그 다른 거예요. 성장 산업과 성숙은 다르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그 경쟁자가 많아졌을 때는 그거 이미 끝난 산업이 됩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을 탄다고 했잖아요. 4차 산업에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지만 저거는 그냥 이제 필수품. 그냥 깔아져 있는 그냥 뭐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술력이 대단한 건 맞지만
이게 뭐 비메모리처럼 영업이익이 높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얘기도 안 했죠. 제가 하이닉스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그걸 네, 찾아보진 아주 않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반도체의 업황을 보고 그리고 저는 DBI텍을 애매합니다. 이따 DBI텍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용 사명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저렇게 곤두박질 쳐놓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회사가 지금 코너로 몰려 있다라는 모든 게 지금 코너로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재용 이 부회장은 지금 집에서 쉴 게 아니라 이제 나와갖고 지금 뭐 취업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네, 안 되죠. 네. 그래도 만남이나 이런 건 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아마 투자 결정이나 뭐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거고 이제 돈 안 되는 거 쳐내가는 이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만약에 난 그래도 삼성전자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 기회죠. 왜 지금 팔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사야죠. 예. 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목표 수익률이 50%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뭐 적금보다 낮겠지. 그리고 겁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좀 보수적이신 분들. 그럼 지금 사셔야죠. 왜 지금 파세요? 물론 그 개인이 많이 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셔서. 자,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이슈가 있었죠. 북한이 또 갑자기 사흘째 불통. 이 사흘째 불통인 거와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이 맞아줬어야 될 부분에서 완전 판을 다 깨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 한 번씩 이 헤지펀드 애들이 막 나라를 한 번씩 쳐서 뭐 공매도를 해먹고 이게 있어요. 네, 네. 뭐 예전에 대만 한번 그랬었고요. 그 전에는 저 뭐 베트남도 그랬었고 대만이 한 3달 전인가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대만의 이걸 보면 자 보면 요때 주봉상 요때 있잖아요. 이때도 막 TSMC 뭐 그게 뭐 TSMC 뭐가 뭐가 부족하다 뭐 쇼티지다 뭐다 이러면서 반응이 좋았는데 리포트 하나 나오면서 그 이제 너무 공급 과잉이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한번 쭉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잠깐이잖아요. 이리고 나서 빠졌었던 게 지금 보면은 종합주가 지상으로 일주일 동안 10몇 프로가 빠졌어요. 완전 급락이죠, 이거. 엄청난 급락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지금 요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고 일주일 동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지금 뭐 거의 종합주가 지수는 한 7% 빠졌나요? 6, 7% 빠진 것 같은데 네포트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몰빵이었을 경우는 뭐 엄청난 한 20% 이상이 빠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종목 분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이슈예요. 물론 그거에 맞춰서 흐름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린 건 맞는데 이쪽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DBI텍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거기였어요. 빠져봤자. 그리고 반도체도 저는 후공정 얘기만 했잖아요. 후공정하고 DBI텍 그리고 소재주 영업이익률 높은 소재주 위주만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대북주가 쭉 한번 빠졌죠. 대북주 여러분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대략 이 정도 뉴스 말고 다른 거는 뭐 별로 중요한 뉴스 없습니다. 뭐 특별히 기억나는 뉴스 있으신가요? 그 뭐 애플카에서 뭐 애플카 만들겠다고 LG하고 SK와 협력 중이다. 뭐 네, 뭐 2차 전지 보러 왔다. 그런 정도. 걔네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핸드폰인 줄 알고 세게 나오는데 저거 뭐 대우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현대에서 깐 겁니다. 애플은. 현대는 완전 깠죠. 주제를 모르네. 네, 걔네는 좀 실수를 했어요. 현대한테는 실수를 했어요. 예, 저는 저 같으면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생산 공장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 듣고서 아이고. 그 얘네들이 예. 그 대만이 사실 반도체 위주의 나라잖아요. 그 비메모리. 예. 근데 이제
그 애플 하청업체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예, 폭스콘. 걔네 엄청나게 쥐어짜는 거 아시죠? 네. 노동자들 쥐어짜고 자살도 마진도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은 더해.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밑에 회사 쥐어짜는 거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예요. 하청업체 쥐어짜네 뭐네 하라고 하는데 미국 회사랑 거래하면은 더 쥐어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미국이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주의를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뭐 미국을 숭상하는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뭐 좋은, 친미주의자. 예, 한국은 뭐 후진국이다 저렇다. 아니, 미국 더해요. 유럽은 더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불공평한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면 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 이거 얼마나 흔들려요. 아까 그 보셨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는 17만 원이라는데 모건 스탠리는 8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골드만삭스 리포트 보면은 이 17만 원 간다고 샀을 거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 보고 이거에 맹신했으면 팔았겠죠. 그럼 뭐야? CLSA는 중간 가격에 걸어놨네. 이거 완전 양아치네. 그러니까 이 외국계 증권사라고 대단할 것 같죠? 한국계 증권사랑 똑같아요. 애널리스트 똑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쓰고 뭐하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 없는지. 가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어떤 한 종목은 뭐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막 내가 이거 리포트 써갖고 뭐 대단한 뭐 애널리스트처럼 상 받지만 추천한 거 뭐 3분의 1 토막된 거 있어요. 그건 그냥 나중에 웃으면서 그래. 제가 그래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지네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걔네는 아니면 말고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예,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번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좀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 리포트부터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진대저 펀드에서 이게 아마 갖고 들어왔나 뭐야 하면서 상장했었던 회사가 있는데, 픽셀 플러스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미지 센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공모가도 높았죠. 공모가도 높았고 보면은 막 26,000원에 상장 대비를 해갖고 막 38,000원까지 갔습니다. 오. 이때가 이제 2015년 뭐 6월, 7월, 8월 요 무렵인데 제가 이때 나왔던 리포트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2015년 8월 4일 뭐 대신증권에서 뭐 어떤 연구원이 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11,200원, 연평균 15%의 성장과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막 썼어요. 자, 51,200원을 8월 4일 날 제시했습니다. 자, 51,200원을 8월 4일 날 제시했는데, 자, 8월 4일이면 8월 첫째 주죠. 네. 그 제시하고 나서 네, 쭉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어이구. 이 주식은 네. 5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아니라 1,9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물론 이건 코로나 때문이지만 코로나 아니라고 하더라도 4,000원까지 빠진 겁니다. 이분만 그러면은 그 리포트를 썼느냐? 아니요. 그 전에도 있죠. 그 전에도 보면 뭐 스몰캡 추천주 해갖고 여기서 보면은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어떤 분이 뭐 이거 추천을 했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토러스 증권 여기에서 이 회사를 뭐 36,000원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31일 날. 그럼 8월 31일이라는 거는 보면 그날 얼마였나? 8월 31일. 8월 아유. 8월 넷째 주죠. 8월 31일. 25,000원이었죠.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그냥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작년에는 다 맞았다니까요. 당연하죠. 전부 다 대한민국이 작살나 있는데 리포트 쓰면은 당연히 상승하는 게 다 맞았습니다. 근데 안 맞는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제가 왜 부회사다리를 하냐면 용어는 그분들이 더 세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나 아니면 뭐 단어 선택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분들이 세련되고 노련을 하겠죠. 하지만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쓰는 겁니다. 아니 이러고 나서 주식이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상장될 때 상장 주관사에서 작업 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그냥 뭐 애매한 거니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막 매출 몰아주고 뭐하고 해서, 왜냐면 상장시키면 자기네들 수수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여기에 또 뭐라고 그러지, 예수금이 묶이면 그 이자로도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걔네. 제가 이거 기사 쓴 그 리포트 쓴 그 연구원들 제가 추적도 해봤어요. 네. 회사도 바꾸고 뭐도 하고, 최근에 어떤 분은 또 요거 썼는데 이 회사 말아먹고 나서 책도 썼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누구라고 참 말하긴 뭐한데 네. 책도 썼어요. 그 전문가로서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분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를 뭐 보면은 뭐 증권회사 옮겨 다니면서 네. 보세요. 이렇게 막 애널리스트 몸값도 천정부지, 일반 애널의 3배. 이거 하면 뭐 하냐고요, 이거. 회사 옮겨 다니면서 리포트들 쓰고 틀리면은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도 기자는 그냥 기자입니다. 그 제 알체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 알체라 CEO 인터뷰 진행했었던 분인데 네. 자기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놓고선 3% 나가갖고는 또 메타버스가 아닌 뭐 기업에 대해서 칭송하다가 또 개인 유튜버가 있어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아리송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생각한다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다니는 화법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 말을, 기자는 기자일 뿐이지 왜 주식하는데 그 사람 말을 참고를 하는지, 그냥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보고 뭐 매매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좀 보면은 그냥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리포트 하나에, 리포트는 리포트일 뿐이에요. 그 거래정지돼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 보면은 이 라이트론이라는 회사가 거래가 정지돼 있거든요. 아이고. 언제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냐면 2019년 3월부터예요. 와, 죽 떨어졌네. 예, 2019년 3월부터인데 이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2019년 자, 이걸 제가 한번, 이 회사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뭐가 말이 많았었냐면 뭐 수소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좋은 거는 다 있어요. 5G 관련도 하고 뭐 하고. 냄새나네요. 예, 근데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확인해보고 뭔가 리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거는. 네, 무조건. 예, 여기 막 뭐 수소경제, 수혜감 뭐 이러면서 여기 막 리포트 나왔어요. 막. 자, 토로스 증권, 또 토로스네. 여기 보면은 17,200원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를. 그 당시 17,200원을 제시했다고요. 이 보세요.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리포트를 쓴 거 아니에요? 회사 방문을 해서 그냥 뭐 잘 있죠? 뭐 이렇게 주담이신가요? 뭐 이렇게 좀 좋은 내용 좀 주세요.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시죠? 아, 예. 근데 이거 썼던 분 회사 옮겨갖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던데? 수소 경제화 시대 최대 수혜주. 이거 말고도 이거 많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썼으면은 그 후에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이거 쓰고 며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의 것도 확인 안 하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2월 20일 날 2월 보면은 2월 셋째 주나 넷째 주일 거 아니에요. 20일 날. 네.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쭉 빠져갖고 거래 정지 중이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가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 거 아니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 말은 뭐 이거라고 저거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인터넷에 쳐보세요. 뭐 딴 데 이름 바꿔갖고 또 애널리스트 상도 받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뉴로스 같은 경우도 수소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는데 뉴로스 뭐 거래 정지되고 뭐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대응도 안 하죠. 뭐 예, 막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물어보니까 뭐 이게 뭐 경영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회사에는 문제가 없으면 아니 회사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너무 믿지 마라. 근데 대신 리포트에 앞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이따 설명해 드리면 한화 시스템 같은 리포트가 있으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원앱이라는 뭐 저궤도 인공위성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저궤도 인공위성이라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봐야죠. 이런 거 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에서 뭐하고 위성 어떤 게 포인트가 되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거 어디 가서 우리가 보겠어요. 이런 거 설명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네, 이런 거 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다 이런 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뭐 했더니 얼마다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포트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포트가 한 장, 두 장짜리는 버리세요. 그건 종이가 아까워요. 그거는 그냥 예, 그거 많아요. 그거 야 뭐 이렇게 빽빽이 숙제 좀 해와 하면 그냥 막 글씨 크게 해갖고 한 장 어떻게든 해가고 더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레포트 쓰기 네. 싫어요. 그냥 더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면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휴. 이 삼성전자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잠깐 여기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그 뒤에 쏟아낸 매물이 지금 오늘 3,100만 주 이거 다 해갖고 지금 뭐 거의 뭐 한 7천만 주 이상이 나왔어요. 이 공매도 애들은 아주 배가 부르는 거죠. 한 번도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없죠.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이런 적이 나온 적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기본은 해서 비중 조절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깨진 상황에 이날만이라도 좀 줄였으면 근데 못 팔아요. 사람들이 비중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 이게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흐름, 심리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깨졌으니까 다른 종목들 작살났는가? 딱 보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빠졌어요. 다시 끌어올려. 예, 이게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게 빠졌었던 건 DB하이텍이 이제 M&A 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뭐 매일경제에서 뭐 단독 보도 막 이랬는데 단독 보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M&A 뉴스 나오면은 회사에서 뭐 아직 뭐 확정된 바 없다. 다 그렇게. 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은 네.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합니다. 네, 우리 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개의 회사를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네. 말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급등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아니 씨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가격을 어떻게 불러야 돼?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체라 얘기도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환사채가 들어온다든지 뭐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DB하이텍을 내가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DB하이텍을 나한테 인수하러 왔는데 소문이 나갔고 이게 갑자기 막 한 6만 한 4천 원에 거래돼 갖고 한 6만 6천 원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뉴스 나와 갖고 막 7만 5천 원 가고 막 8만 원 가고 막 그러면은 뭐 시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가 얼마 불러야 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거 또 괜히 미치는 느낌 나고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게 다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DB하이텍은 괜히 엉뚱한 뉴스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거 빠질 일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막 소재단들 보면 한솔케미칼 보세요. 그럼 어때요? 네. 물론 얘는 이제 2차전지 소재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묶여있는. 얘도 멀쩡하죠. 네. 오히려 상승했죠. 솔브레인도 뭐 별로 안 빠졌잖아요. 빠졌다 쭉 올리잖아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소재와 아니면 후공정을 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SK모트리얼즈도 안 빠지잖아요. 얘는 물론 이산화 포집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보다 필살기가 2개 있는 놈이 난 거예요.
반도체 흐름 보면 삼성전자하고 얘네하고 상당히 흐름이 다르죠. 네. DB하이텍도 다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 뭐 보면 테스나 같은 거 후공정 대표주들 별로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밑골이 쭉 달고 땡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봤었던 게 DB하이텍은 아까 봤었고 그 SNS텍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EUV 공정, 뭐 비메모리나 미세 공정에 관련된 쪽으로 왜냐면 미세화가 더 갈수록 이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가면 미세 공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세 공정에 관련된 거를 보자고 해서 SNS텍을 봤던 거잖아요. 얘는 덜해요. 빠졌더라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 끌어올리죠. 덜합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게 뭐 제우스도 봤었는데 얘는 아주 그냥 쭉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위에 소재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이걸 보자. 아니면 바닥에 있는 걸 보자라고 했을 때 봤었던 게 뭐 ENF나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ENF 어디 있나? ENF 같은 경우도 쭉 올랐다 쭉 빠졌죠. 근데 뭐 요 정도면 뭐 지지는 흐름은 깨지 않았잖아요. 완전 작살이 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물론 10% 이상 빠졌지만 반도체가 다 빠졌지만 이 위에 딴 애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조금 빠졌죠. 근데 이거 뭐 추세를 깬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전저점, 저항의 지지선에 딱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영업이익을 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29%잖아요. 23%, ROE 28 이런 회사. 그리고 아까 뭐 솔브레인 같은 회사도 보면은 영업이익 22, ROE 31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회사. 한솔케미칼도 보면은 영업이익 28, ROE 26. 경쟁 상대가 별로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미반도체 얘기 많이 했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영업이익 30 그리고 ROE 32. 얘는 빠졌더라도 생큐죠. 얘는 흐름 자체가 막 이렇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도 안 봤지만 앞으로 더 반등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반등 시에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봐요. 그 외에도 투자할 거 많은데요. 이따가 보면 2차전지 보면 알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작살났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견조한 이유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 뭐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공매도 세력과 이렇게 한국을 공격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롱숏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롱 땡기고 숏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던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 던지면서 2차 전지를 땡기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롱숏 전략이 들어온 것 같아요. 헤지펀드 애들이 공매도도 섰고 얘네들은 누가 주체인지도 알 수 없고 회원이고 뭐고 다 비공개가 돼 있잖아요. 뭐 어디 주소도 보면 아시잖아요. 어디 이상한 데가 있고. 저기 섬 휴양하기 좋은 섬들.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도 그나마 많이 빠졌지만 요 밑에서만 이렇게 추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에서 지금 얘기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돼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업이익률하고 ROE가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재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을 오히려 더 기회라고 봅니다. 이거 결국은 동부그룹에서 사실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증설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그냥 뇌피셜을 한번 하자면 이재용이 가석방 뉴스 나오면서 공매도 리포트와 함께 쭉 빠지면서 나오는 날도 급락하고 코너로 몰고 가는데 이재용이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M&A도 하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DB하이텍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판이 코너로 몰아놨으니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놨어요. 가석방도 해놓고 그랬죠.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좀 의도적인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지펀드들의 애들을 보면 의도적인 공격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IMF도 만드는 애들인데 한 나라 정도를 걔네가 8천조? 뭐 이렇게 움직이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8천조가 안 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쪽 그 SNS 택이라든지 아니면은 EUV 관련된 FST 같은 경우는 흐름 좋잖아요. 사실 여기 올라가네요. 예. SNS 택이 가면은 얘가 같이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 지금 딱 보여드린 종목 위주로 그리고 그 뉴로모픽 칩이나 아니면 뭐 후공정 쪽으로 본다고 하면 얘가 더 빠졌을 때를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네, 패스. 근데 우선순위에서 얘는 좀 밀리겠죠.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우선순위에서 먼저입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마테리얼즈, SNS텍 그리고 FST가 너무 밑에 있었구나. 얘를 한번 올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종목들을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고 뉴스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왜 해도 색깔이 안 바뀌니? 자,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얘네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다. 아니면 뭐 거래처가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에 종목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소모품 그거는 소모품은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장비보다는 소재 이쪽으로 보시고 반도체 지금 갖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바닥일 수 있어요. 거기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좀 안타깝네 이게. 그 FST 괜찮은데. 이거 뭐 나왔나? 아 실적 발표했구나. 실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실적 다 좋아요 지금. 나오는 거 우주항공도 보셨잖아요. 실적 다 좋습니다. 실적 다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비중 조절 이게 몸에 배워야 돼요. 제일 못하는 게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 일단 못하시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못하시고 비중 조절하는 거 못하세요. 그거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그 흐름 21선 깨졌을 때 흐름 그동안 계속 보셨잖아요. 결국은 그거 돌파해서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때 비중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꼭 뼈에 새기시는 한 주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북주 한번 볼게요. 자 대북주의 대장은 뭐 현대 아산이지만 걔 지분을 73% 갖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고 보면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뭐 빠졌다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절대 양봉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기회 온다니까요. 항상 기회가 와요. 지금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안전한 거 좋아하신다면 현대 엘리베이, 현대 아산의 지분을 73% 갖고 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은 수소 관련주이기도 해요. 얘 오늘 보면 밑꼬리 달리면서 땡겼잖아요. 이 흐름이 대북주 절대 안 깨졌어요. 이 고점에서 붙으니까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고점에서 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거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도 될 거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따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따라 붙으면서 막 비중 추가하면서 조절하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장이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장이 오려면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고 환율이 좀 떨어져 주고 그리고 어찌됐건 미온하고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걔가 어느 정도 지수를 어느 정도 끌고 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현대기아차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죠. 현대기아차나 자동차 쪽은 실적 앵간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실적 좋게 나옵니다. 현대로템도 수소차 그리고 방위산업 그리고 철도에 모든 걸 다 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현대로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개성공단의 대장은 뭐다? 신원 흐름 보시면 안 깨졌죠. 신원은 좋습니다. 예, 안 깨졌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뭐 주말에 뭘 쏘네 뭐네 이제 쏜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급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는 지금부터 기회입니다. 이거 따라붙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게 따라붙을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예, 대북주는 앞으로도 계속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담으시고 뭐 수익이 많이 크다라고 하면 조금씩 비중 줄이시고 그리고 대북주가 시작되면은 확산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북주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아난티가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아난티 근데 기자님 보시면 아난티도 지금 뭐 10% 빠진 거예요. 10% 빠진 거예요. 얘도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얘를 좀 많이 담았어요. 예, 비중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중을 25%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20%쯤에서 그냥 좀 아니다. 근데 DB하이텍은 오늘 좀 담았고요.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 신원 같은 경우는 오늘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파실 줄 아셔야 돼요. 손절도 잘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30, 50, 막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 14만 원에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겠어? 왜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인트로메딕은 왜? 그걸 자 아난티 괜찮고 그리고 철도의 시스템 그리고 철도의 수익률 대장이었던 데아티아의 흐름도 오늘 또 안 깨잖아요.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10%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대북주는 20, 30%가 아니라고요. 걔는 아니에요. 어스 1에서 어스 2처럼 할 수 있는.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기회 왔죠. 얘는 그 자회사들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외에 뭐 개성공단 2등, 인디에프 얘도 보면 흐름 안 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만한 게 동아재질도 사실 괜찮은데 얘는 흐름이 좋죠. 동아재질 같은 경우는 이 굴뚝 파는 거, 터널 팔고 터널 파는 게 사실 얘랑 EM 코리아인데. EM 코리아에 대해서 이따가 수소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북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왔다. 근데 일단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위주로 먼저 보세요. 걔네가 먼저 움직여줘야 다른 애들이 갑니다. 그리고 철도 시스템 설계, 철도 설계 1위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 대북 SOC에 관심이 많은 창업주가 있었던 유신. 예. 유신. 유신도 보면 오늘 여기서 끌어올렸죠. 예, 그러니까 얘도 뭐 차트 말하기 좀 뭐한데 어쨌든 뭐 깨지지 않았습니다. 요 긴 박스권의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상승률이 생각보다 크게 갑니다. 유신 같은 경우도 기회고 그 외에 뭐 다원시스 그러니까 현대로템과 한번 비벼볼 만한 회사 얘도 오늘 뭐 나왔나? 얘는 좋은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얘는 뭐 현대로템 뭐 현대나 싫어 하면은 다원시스로 파리가 참 큽니다. 아, 저 앵간히 크네 저거. 방송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쟤. 너무 저 정도면 뭐 드론 아니야? 그쵸, 저 드론 같아요. 군사용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S 트래픽이 철도 제어 시스템이랑 뭐 그런 뭐 도로 뭐 하이패스나 이런 시스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흐름 너무 좋죠. 얘도 원래 철도 테마주로 묶이기는 해요. 근데 뭐 얘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충전소죠. 충전소. 얘가 오른 이유는 실적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50%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 회사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따 충전소에서 한번 S트래픽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는 한미연합훈련도 사실 이렇게 좀 축소했잖아요. 많이 축소했죠. 네, 많이 축소했는데 중국에서도 뭐라고 했는데 지들은 러시아랑 진짜 이 새끼들 막 아주 그냥 비행기도 없는. 걔네는 막 실탄 사격하고 난리 났던데 신기술 막 거기서 막 고비상황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주 헬기 동원되고 막 밧줄 잡고 내리고 그러니까 대북주에는 기회가 왔다. 둘이 안경으로 튀어. 아난티를 좀 사야 돼요. 이 아난티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작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홀딩하던 뭐죠 이건 전기차 배터리 자, 소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비만 5일선을 타고 가요.
이거는 5일선을 타고 간다? 이거는 급 작전주예요. 아니, 이거는 이 펀드 자금이 만드는 작전주. 5일선을 타고 간다. 이거 급등 패턴일 때 나오거든요. 5일 평균선을 안 깨요. 하지만 저는 오늘 얘를 좀 비중 조절했습니다. 얘를 비중 조절해서 장비주로 옮겼습니다. 그 어디로 옮겼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 양극재 소재, 또 LNF. 여기도 뭐 작전 여기도 뭐 작전주로처럼 N자요. 아주. 아까 걔네랑 얼마나 비교되니까 저는 이게 급락을 하고 놀러 갔다 왔지만 지수의 수익률이 변동이 없다니까요. 얘가 다 해줘. 얘네들이 다 해주니까 25%잖아요. 20%의 충전소 5%잖아요. 와. 그 얘네는 변함이 없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 얘도 보세요. 뭐 DI 동일 이거 보세요. 아우, 얘는 좀 약간 좀 고점 느낌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후성 얘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얘도 좋잖아요. 아우, 다 좋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는 다 좋습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첨가재들까지 지금 다 좋고, 뭐 알박 좋고, 뭐 전해질 좋죠. 다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우리 SKC. 얘가 사실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입니다. 약간 좀 기분이. 예. 우리 동박 계속 아이고 놀러 갔는데 이 조카들이 나한테 동바삼촌이라고 불러가지고 동박이 동바로 들리네. 자, 어디로 이동했느냐? 제가 이제 소재단이 거의 뭐 150% 100% 이상 수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장비주가 참 안 가는데 장비주의 대장인 그 어디더라? 원익 P&E 얘는 이제 충방전 시스템이랑 같이 가잖아요. 얘가 먼저 움직이면서 원래 대장은 PNT라고 그랬잖아요. PNT, 원익, P&E가 갔는데 PNT도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계단식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랑 같이 가던 애들이 원래 있어요. 뭐 CIS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는 뭐 신흥 SEC, 뭐 M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걔네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지금 실적은 당연히 좋죠. PNT랑 P&E 솔루션은 흐름이 되게 좋은데 그 밑에 뭐 원방테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랐죠. 뭐 무상증자한다라고 그래갖고 아니 근데 너무 하잖아요. 뭐 무상증자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편이니까 420만 주. 그러니까 유보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뭐 잉여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보된 돈이 있어야 이걸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괜히 무상증자 잘못했다가 영업으로 쓸 수 있는 돈 없어져갖고 그냥 잠깐 좋은 것만 하다 마는 건데 자신이 있을 경우 하는 거거든요. 원방테크부터 지금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 장비 한다라고 하는 얘도 흐름 좋죠. 이제 장비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재주를 오늘 20% 더 정리를 했어요.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늘 20% 정리해갖고 이 장비주들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형님들한테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흐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시작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CIS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코인테크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바닥에 이런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죠. 예, 코인테크는 보면 실적도 보면은 상반기에 뭐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 달성 나오죠. 그랬는데 주식이 안 갔다니까요. 이제 딱 갈 느낌. 예, 이제 갈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갈 분위기잖아요. 예, 이제 갈 분위기입니다. 이제 쏠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뭐 CIS, 엠플러스, 코인테크, 아까 이노메트리 그리고 뭐 데보마그네틱 이런 회사들도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재 비중이 많이 높다. 그리고 근데 소재 비중이 나는 수익률이 100%가 넘는다, 아니 50% 이상 넘는다라고 하면 일부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은 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담되니까 장비주 부담되니까 DI 동일하자라고 했는데 DI 동일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영역이 왔고요. 하나기술도 지금 좋습니다. 예, 거래가
살짝 터지면서 네. 골든 크로스에 이런 윗꼬리가 달리면 저는 다음 날 들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기술 좋습니다. 얘는 무조건. 그리고 걔네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을 누르면서 LG화학이나 이런 애들 흐름이 좋죠. LG화학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 지금 흐름 보이세요? 삼성전자랑 너무 비교되죠. 어떤 게 롱이고 어떤 게 숏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2차 전지에 대해서 롱, 메모리 반도체 숏 때렸던 겁니다. 그 SK 이노베이션마저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 얘는 이제 얘는 근데 물적 분할이잖아요. 뭐 LG화학도 그렇지만 그러면 삼성 SDI가 제일 납니다. 삼성 SDI는 또 이재용 회장 나왔죠. 그 미국 갈 거예요. 그 미국에다가 그 어디주 일리노이주인가? 거기에다가 공장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재용 회장이 가서 그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는 장비주들이 또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랑 친한 신흥 SEC 같은 경우 보면 얘는 흐름이 좋았죠. 그러면은 얘는 매수하기 좀 부담 없죠.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도 원통형 팩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보면 흐름 좋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SDI에서 그쪽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면 장비단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소재가 쉴 때가 됐는데 참 앵간히 가네. 소재나 이게 알박이 동박이 그나마 조금 매수하기가 조금 괜찮은 타임입니다. 이 양극재는 조금 부담돼요. 갖고 있는 자의 영역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쁘게 비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비주 우리가 안 본 게 있나? LG 쪽 장비주는 이제 NS 얘도 지금 바닥에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엠플러스 받고 코인테크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장비 회사들 한번 둘러봤습니다. 또 검사 장비나 이런 쪽에 V1텍은 아마 빠진 게 얘네는 반도체도 하고 2차 전지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애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T나 원익 PNE가 장비의 대장주로 먼저 치고 나갔으니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아까 코인테크, 엠플러스, CIS 그리고 이노메트리보다 요 밑에 회사들이 더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런 쪽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충전소는 S트래픽이라고 그랬죠. 물론 대장은 원익 PN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원익 PN이 흐름이 좋아요. 조정 오늘 빠졌어야 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동안 오른 걸 보셔야죠. 5일선에 윗꼬리 당겨놨잖아요. 그리고 동양 EMP는 반도체랑 연결돼 있어서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충전소는 일단은 원익 PN이가 대장이고 S트래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트래픽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얘가 원래 실적이 예전에 잘 나왔어요. 예전에 대북주 처음에 불었을 때는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북주 처음 불었을 때 실적이 나오던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꼬라박고 있다가 이제 뭔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가 나게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작년 2분기 매출이 140억이었는데 올해는 363억. 작년에 영업 적자, 이번에 영업이익 40억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죠. 견조합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S트래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휴맥스도 있는데 휴맥스는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좀 빠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진 거 치고는 4% 오늘 시장도 이렇게 빠졌는데 안 빠진 겁니다. 하지만 휴맥스보다는 S트래픽이 낫다. 그리고 오비고 한번 볼까요? 오비고는 얘는 흐름이 좀 별로네요. 얘랑 휴맥스랑 그 차지인 얘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연합해 갖고 그 플랫폼 만든다고 하는데 걔네보다 S트래픽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충전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고.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수소차를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소차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9월달에 수소협의회가 이게 결성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그 EQ 900을 타고 갔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현대차 안 탔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이랑 뭐 정의선이랑 이렇게 좀 친하면서 아마 그쪽하고도 이제 좋은 관계가 계속 될 거예요. 갑자기 수소차 얘기에다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소 연료 뭐 이쪽 수소차 이쪽에 대해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멤브레인 필터 요 소재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도 뭐 이렇게 조금 박스권으로 좀 가주는 게 좋고 오히려 매수 기회 그리고 일진 복합 소재 일진 하이솔루스죠. 얘네가 상장하는 수소 탱크 뭐 일진 다이아도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스택 부품인 유니크는 아직 바닥입니다. 얘는 그럼 제외. 그러면은 상하 프로테크 그리고 아까 일진 다이아 괜찮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지? 당연히 세종공업은 흐름이 어떠세요? 괜찮죠. 예, 얘는 뭐 전기차 뭐 이렇게 뭐 환경 쪽하고 연결돼 있고 당연히 수소차도 환경이니까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종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아화성 그 고무 그 가스킷 만드는 고온 고압에 견뎌야 되고 이런 동아화성 그리고 자회사인 동아퓨어셀을 갖고 있는 이 동아화성 얘네들 흐름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비나텍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료 전지부터 뭐 슈퍼 캐패시터 커패시터 이게 너무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너무 어려워. 네. 그 비상발전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도 흐름 괜찮잖아요. 비나텍. 아, 좋다. 그리고 또 예, 의외로 조금 제가 좋아하는데 안 가는 게 EM 코리아거든요. 얘를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얘네는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산도 합니다. 방산도 하는데 얘네가 어떤 걸 하냐면 터널 굴착할 때 뚫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폭탄으로 터트리거나 뭐 그래갖고 막 먼지, 소음, 진동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터널을 뚫는 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드릴.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또 이 설계 자동화 이 커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커터 이거를 커터 헤드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고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EM 코리아 들어오면 얘네는 방산도 하죠. 방산으로 딱 예. 관리해야죠. 사업 영역 보면 자, 방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유압 저장소, T50 예. 그리고 이게 뭐 밴딩 기어 구성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바퀴 그리고 뭐 도어 이게 문 열릴 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방산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TB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터널 보링 머신. 터널 굴착 장비. 국내 최초 국산화. 이게 도로 지하화하는 게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수혜주예요. 동아지질도 있지만 얘도 수혜주고요. 그리고 또 북한을 철도를 놓으려고 할 때도 많은 산맥들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얘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굴착 하면 EM 코리아가 떠올라야 됩니다. 동아지질만 떠오르면 안 돼. 다 동아지질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규격화된 장비가 아니라 뭐 집안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게 설계가 할 수 있는 게 EM 코리아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환경 에너지 기업 보면은 수소 스테이션 해갖고 수소 스테이션이 내가 발음이 안 되는구나. 수소 스테이션 이러고 있네. 수사슴. 네, 뭐 새만금에도 있고 이런 수소 스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수소 플랜트 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그린홈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순환할 수 있는 그린홈 이런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원화 음식물 플랜트 뭐 이런 사업도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공작 기계 이런 거는 뭐 하는데 많으니까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거보다 이거 터널 보링 머신 영어가 좀 어렵네. 여기 또 보다 깊게, 보다 길게, 보다 빠르게 뭐 이렇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EM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대북주에도 같이 엮일 수 있는 EM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단 뭐 실적이 막 그렇게 나오고 있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현대로템 뭐 이런 쪽으로 보시고 수소차에서는 그 위에 뭐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세종공업, 동아화성 뭐 이런 거 위주로 비나텍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도 꼭 보셔야 돼요. 뭐 SPO셀이라든지 SPO셀도 지금 보면은 흐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뭐 작살난 거에 비해선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아화성도 동아퓨어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쪽으로 한번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외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흐름이 조금 안 돌아왔잖아요. 태양광은 그냥 배제시켜 버렸고 풍력은 좀 들어오는 거 예. 태양광은 배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고 사는 게 나아요. 좀 더 비싸게 사는 게. 태양광 대장 OCI나 하나솔루션 보세요. 얘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굳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지 마시고 차라리 올라와서 안착한 다음에 안정된 흐름에서 사셔도 돼요. 근데 태양광은 뭐 이게 진작에 패스였고 윌링스도 수익 내고 저는 처분했습니다. 근데 윌링스 잘 팔았죠? 여기 보세요. 윌링스. 어휴. 호석이 형 잘 팔았는데 호석이 형. 자 그리고 이제 풍력의 CS윈드 같은 경우도 뭐 깨지진 않아요. 태양광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2등으로 생각했던 삼강 MNT가 사실 지금 흐름이 좋아요. 얘가 지금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와 긴 양봉 그리고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누르는 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누른 다음에 19,000원을 지지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다시 한 번 또 흘러내려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틀 영성으로 거래량을 뽑아냈는데 거래 주체가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그럼 펀드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풍력은 뭐 관심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수소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수소 릴레이션지 쪽을 보는데 풍력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 얘네가 돌아서면 사실 유니슨도 돌아서야 되는 상황인데 얘도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또 CS 뭐 두산중공업도 사실 풍력 터빈이랑 뭐 소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얘네는 그 담수화 시설 이런 것도 해갖고 뭐 물 부족 관련 주식이기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소형 원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할 단계가 아니어갖고 제가 얘기는 안 하거든요. 뭐 바닥이 잡힌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두산중공업은 얘는 좀 다음 주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CS 베어링도 별로. 그러면은 뭐 2차전지 장비 쪽 그리고 수소 연료 쪽으로 보겠습니다. 풍력은 일단 관망 그리고 구경. 그리고 이제 탄소 같은 환경 쪽이잖아요. 탄소 배출권 뭐 에코프로 HM 보세요. 얘 보면은 주식이 안 빠집니다. 경고가 나왔지만 안 빠져요. 얘는 무상증자 때문에 뭐 이제 그 물량이 이제 20일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한번 갖고 계신다면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죠. 이렇게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캠트로스 얘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을 경우 여기가 쭉 빠질 수 있는데 거래가 없는 거는 설령 빠진다고 해도 바로 땡길 수 있습니다. 누리플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얘가 많이 빠졌네. 여기를 한번 이탈을 했죠.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데
난 오히려 관심이 생기네요. 올라가고 예. 있는. 이거를 깨면 안 됐어요. 그때 보시면은 이 그림 그리는 놀이는 그냥 가끔 하셔도 돼요. 그냥 흐름이나 추세 이런 거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었잖아요. 네. 그걸 깼죠. 음. 그러면은 막 이거 깨졌을 때 아니야 좀 더 난 그래도 장기 투자가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 왜냐면 이게 되게 강력한 지지선이었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었던 걸 뚫어서 지지를 하고 있었던 걸 깼다라는 거는 단기 악재가 생긴 거니까 비중 조절을 하셔도 돼요.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끌고 가셔도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리고 뭐 휴캠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양호합니다. 탄소 배출권. 네. 그럼 유니드, 뭐 탄소 포집, 얘도 보면 흐름 좋죠. 유니드도 좋습니다. 그럼 그린 케미칼도 바닥 잘 다지고 있고요. KC코트렐이 조금 빠졌습니다. 오히려 얘는 좀 매수 기회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솔음 데코, 얘가 사실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신용 물량이 한번 털릴 때가 되는데, 털리면 내가 얘는 좀 사볼 마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신용이 10.7%예요. 너무 많아요. 누른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 전 이런 거 관심 안 갖거든요. 이건산업 이렇게 조림 사업하는 애들도 얘도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신용이 여전히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한솔음 데코가 너무 많은 거죠. 6, 많이 떨어졌네요. 6. 예, 뭐 세종공업 아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쪽 탄소 배출 쪽은 흐름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진다면 매수.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고, 에코프로나 너무 차라리 조림 사업에 관심 있으면 조금씩 이쪽 사보셔도 되고, 이건 사. 예, 그리고 매출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휴캠스.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휴캠스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탄소 배출 이거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지금 우리가 보여준 2차 전지나 이쪽 흐름하고 완전히 상반되죠. 완전히 진짜. 예, 그래서 포트를 분산해야 돼. 그러면 어떤 분들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쪽 다 사면 좋지 않을까? 100%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 신의 영역에 저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자, 우주항공의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지금 실적 잘 나왔잖아요.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뭐 얘랑 한국항공우주죠. 얘도 지금 견조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하나 시스템이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 시스템 보면은 실적이 물론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무지하게 좋게 나왔고, 거래가 터지는 양봉과 윗꼬리를 달고, 오늘도 보면 십자형 돋지. 얘는 매수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간히 기었잖아요. 다른 애들 오를 때 얘는 유상증자 때문에. 근데 유상증자를 해갖고 그 돈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얘네가 인수한 회사가 그 영국의 여기 저궤도 위성통신업체 원앱의 지분을 8.8% 샀다 이렇게 써 있죠. 보면 그 지분은 그 회사는 영국 정부가 17% 갖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17%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궤도 위성이 되게 중요한 게 그 위성 통신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UAM이나 아니면은 뭐 그 6G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이 위성을 많이 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의 필수가 저궤도 위성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궤도 위성이 쏘긴 하더라도 그게 통신 위성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측 위성 쪽이에요. 지금. 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뭐 세트레가이랑 뭐 하나 시스템 이쪽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통신 위성 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한 겁니다. 시너지를 위해서. 이 저궤도 위성이 그 저궤도가 500km에서 2000km. 되게 그게 내 생각보다 저궤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 얘 하나 시스템이 목표가 아마 2025년까지 1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린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하는 사업 영역이 뭐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쪽 관련되니까 얼마나 많은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존 이렇게 저궤도 위성을 쓰면 안테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테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얘는 UAM이나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그 위성 안테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텔리엔티크가 사실 그쪽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도 아마 이렇게 좀 협약이 될 거고 다양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에 대한 그 서비스를 돼야 되거든요. 고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이 어떻게 되면 로켓을 쏘면 우주에 올라가서 위성이 설치가 되면 그 밑에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니까 위성 신호를 그 인터넷망이나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주는 장치가 예 그걸 놓고 그러면은 유저가 유저 안테나로 이 위성에게 신호를 보내면은 내려갖고 이 데이터 센터 게이트웨이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요게 이렇게 이런 구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위성을 쏴놔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에 대한 그 투자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궤도 위성을 뭐 1000개를 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통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다 갖춰지려면 5조에서 1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 근데 오히려 그러면 저런 거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예. LG U+나 KT나 아니면 뭐 SKT나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통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근데 뭐 이렇게 6G 영역에 대해서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리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 결국은 근데 그쪽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산업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10% 지분을 그걸 갖고 갑자기 지분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이게 10%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행복하겠네. 제 포트비 중에 10%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 나갈 거예요. 근데 아직 그 타이밍이 하나 시스템에서 사실 오고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린 뭐 제노코도 보면 여기 보면 우주 그 저궤도 위성의 포인트는 위성 제작, 위성 발사. 위성 제작은 우리나라에서 세트레가이랑 하나 시스템이 합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유저 안테나. 안테나는 인텔리안테크가 그 위성 안테나 이쪽 분야를 하죠. 게이트웨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분 투자한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유상증자에서 돈을 잘 썼다. 그리고 성장성을 보면 그러니까 템베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주항공,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쪽에서 나올 건데 저는 하나 시스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도 좋지만 하나 시스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노코 같은 경우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네가 보면은 사실 이게 다 이게 군사 목적이죠, 다. 그렇죠. 예, 뭐 이제 보면은 뭐 위성탑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협력사, 그러니까 뭐 우주 개발 분야의 뭐 시장 지배력 확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실적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상반기 매출도 전년기 대비해서 111%,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이 뭐 588% 증가. 이게 물론 매출이 작다 보니까 그 매출액 증가율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으라라는 게 성장 산업의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안 나지만 이 수익이 날 때 숫자가 확 늘어요. 그렇다 보면은 EPS나 PER이 그냥 바로바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서만 봐도 17억에서 45억 사실 별로 안 되지만 숫자의 퍼센티지로 보면은 2배가 넘잖아요. 2.5배가 나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제노코 같은 경우는 주식 숫자가 24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품절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통되는 건 엄청나게 적어요. 이 대주주가 갖고 그러니까 묶여 있는 물량이 거의 한 65% 정도가 돼요. 와,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적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재무가 좀 양호해지고 이 이익이 많이 나고 뭐 한다라고 하면 얘네 뭐 할 수 있죠? 이 잉여금이 쌓이고 뭐하고 하면 무상증자할 수 있죠. 예, 유통 물량이 없지만 얘를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어떤가요? 제노코는 많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좋습니다. 제노코.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더 좋습니다.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됐네요. 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흐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얘만 한국항공우주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얘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이나 제노코, 불놀이를 즐겨보고 싶으시면 제노코, 그리고 베셀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세트레가이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얘도 결국은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그쪽 산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당연히 괜찮고요. 계속 언급하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흐름을 지금 몇 달째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죠. 계속 제자리죠. 잠깐 올리다가 제자리고. 하지만 이 하나 시스템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돌아섰다.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얘는 조금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되죠. 뭐 굳이 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 저 팔이 참 크다. 죽여버렸을 텐데. 아,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리포트가 이게 되게 괜찮아요. 이거를 어떻게 링크를 걸어주는 것도 저희가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아, 예. 요거는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요, 많이 해주세요. 예. 하나 시스템의 리포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제일 그나마 볼만해서 아까 요거는 제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테슬라 AI 데이에 그 AI 데이. 이 전장 부품 네. 뭐 이쪽 뭐 자율주행 쪽으로 네. 우리가 센서 쪽을 그때 처음에 많이 봤었잖아요. 네. 뭐 IM을 봤을 때 얘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예. 하지만 IM은 매수할 때 일단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뭐 QSI 같은 경우,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 얘가 지금 이제 흐름이 되게 좋고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얘가 따라가지 말고 눌린 다음에 눌리는 걸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QSI가 오늘 아마 그 뭐였지, 실적 발표를 했을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미지 센서 쪽은 우리나라가 되게 약한 분야지만 자율주행에서 당연히 필수죠. IoT의 필수죠. 4차 산업의 필수입니다. 그 외에 뭐 트루인이라는 회사, 얘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까 그 리포트 보여드렸던 픽셀 플러스 이미지 센서, 뭐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흐름 좋은 건 센서 쪽에서는 QSI, 그리고 뭐 온도, 습도 막 이런 거 센서 쪽에 있는 게 또 이제 삼형 SNC인데 얘도 뭐 그냥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그냥 체크만 해보세요. 뭐 이거 잠깐만 관심 있게 보라, 이거 다 사면은 여러분들은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코스피라고 바꾸든지, 코스피 박입니다 뭐 이러든지. 그 외에 자, 에이세크 톨 왜 이래?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자가 지분이 투자되어 있는 회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나와서 뭐 자율주행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일 세게 움직일 게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얘랑 칩스 엔미디어거든요. 근데 얘가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잘 누르고 있죠. 얘는 그러면은 분할 매수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이 가격에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사명이 됐으니까. 그래도 뭐 저전력 반도체 같은 건 ST, 얘는 뭐 자율주행 쪽하고는 아니니까.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되게 좋죠.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죠. 뚫은 거 아닌가요? 네, 뭐 에이다스 뭐 뚫었죠. 얘는 왜 이렇게 뚫었냐면 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잡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도 뭐 반기 영업이익 11배. 11배요? 예, 상반기 영업이익 얘 한번 볼까요? 모트렉스. 모트렉스가 매출이 3천억대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단기 순이니까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이 회사를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 보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장 제품군 다양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전장 부품의 핵심이고 자율주행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그리고 뭐 에이다스, 뭐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관련된 제품을 얘네가 다 합니다. 물론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사실 많긴 한데 매출이 이렇게 받쳐주고 실적이 잘 터지는 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면 또 지도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뭐 팅크웨어 같은 회사들도 괜찮죠. 아이나비 얘도 보면은 흐름이 뭔가 조짐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약간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예. 뭐 NCN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 얘는 아마 얘는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실적 발표했는데 하반기 더 좋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 좋다고 얘기는 하죠. 그래도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얘네랑 텔레칩스가 같이 하는데 얘랑 텔레칩스랑 흐름은 다릅니다. 텔레칩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조금 양호하죠. 매수하기 부담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칩 하는 회사고 칩셋 미디어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죠. 얘 흐름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좋은 건 모트렉스와 칩셋 미디어입니다. 얘는 조금 눌렸을 때 좀 올라. 뭐 아직까지 뭐 매수하는데 부담 없죠. 얘는 부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장기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세 개예요. SKC, 칩셋 미디어, 그리고 세종공업. 이 세 개는 되게 오랫동안 지금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SKC, 칩셋 미디어, 세종공업입니다. 그 중에 칩셋 미디어는 수익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센서 관련돼서 뭐 MC넥스 얘는 조금 실적이 사실 안 좋게 나와서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율주행 쪽으로는 순서가 나왔죠. 칩셋 미디어, 모트렉스 얘네가 1순위. 그 다음에 텔레칩스, 뭐 유니트론텍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유니트론텍 그리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흐름 나쁘지 않죠. 얘는 자회사가 뭐였죠? 아까 얘기한 팅크예요. 예. 얘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뭐 물론 뭐 LG 이노텍 이런 애들도 좋지만 얘네들보다 만약에 테슬라 AI 데이 관련돼서 뭐 자율주행 쪽 얘기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쪽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인수한다는 그 말만 있는데 삼성은 인수를 못해요. SK나 뭐 이렇게 뭐 현대나 이런 애들 얼마나 투자 잘해요. 보면 막 답답해.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아, 예술이었죠. 재웅이 형이 연봉 30억에 날 쓰면 얼마나 좋아. 그 외에 뭐 인포뱅크라는 회사. 얘 인포뱅크는 그냥 양방향 서비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뭐 자율주행에 포함이 되지만 하지만 흐름상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선순위는 나왔죠. 모트렉스, 칩셋 미디어, 그 다음 단에 텔레칩스 이런 쪽으로 뭐 유비벨록스 그리고 팅크웨어 이런 쪽으로 한번 자율주행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자동차 뭐 우주항공이니 니네 왜 똑같이 가냐. 자, 기아차 사실 실적 엄청 좋은데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현대차. 하지만 꼭 자동차는 모아가십시오. 모아가십시오. 실적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달랠 겁니다. 얘네는 현대모비스도 괜찮고 그 외에 밑에 단에 있었던 애들 훨씬 좀 애매하죠. 일단은 SL도 3만 원 깨졌고 한국단자 깨졌고 그러니까 이게 21선을 여기 깨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비중 조절해야 돼요. 이거 맞으면 또 빠집니다. 보통은. 그리고 여기서 뭐 고점 2번 찍었잖아요. 쌍바닥과 같은 거예요. 쌍봉.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돼요.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흐름 좋다라고 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형식으로 가고 있고 대신 이제 그 부품단 밑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매출이 돌아서고 있는 회사들, 3기 같은 회사들 좋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데 얘가 결국은 세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도 결국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현대차 EUV 같은 거 모아가시면 되죠. 이렇게 빠졌다? 이게 실적이 안 좋나요? 전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한 50% 빠진 것 같죠. 근데 2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뭐 이거는 네, 자동차는 꼭 모아가십시오. 포트에 지금 15%지만 뭐 이럴 기회에 모아가서 한 20%까지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 좀 답답은 한데 좀 안타깝죠. 너무 저평가의 영역에 있으니까. 훅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는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는 우리가 꾸준히 봤었던 뭐 SL, 한국단자 이런 회사들, 그 이전에 뭐 현대 위아나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좋죠. 이렇게 급락이나 이런 거는 혹시 모르죠. 또 삼성전자처럼 한번 때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잠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는 넥스트 지지부진 대장주였던 자이언트 스텝이 제일 좋은 건 제가 3개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박스권. 얘는 이 가격에서 옆으로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뉴스가 하나 또 났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예, 맞아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런 상황에는 먹히질 않아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렇고. 맞아. 뭐 덱스터. 오히려 그동안 하나도 없어요. 덱스터 오르면 좋네요. 영화 때문인가? 이지익 이런 애들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못 사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2, 3개월 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바닥에서 갖고 수익 좋은 분들은 이익 실현했잖아요. 위에서 20, 30%, 뭐 많은 분은 50% 제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홀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분할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냥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한컴 MDS든 오히려 얘네들은 좋네요. 이노뎁 같은 경우도 원일이 연락 왔더라고요. 더 사도 돼 형 해서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좀 더 사봐 이랬거든요. 왜냐면 원일이 여기서 팔았거든요. 반 팔았거든요. 여기서 더 사봐 그랬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갖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예, 그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흐름이 좋아지고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길게 이번 주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이게 월요일이 그 대체 공휴일인데 그냥 한번 공부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뭐 그래도 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공부해야 돼요. 왜 내가 왜 리포트 하나에 흔들리든지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왜 저거 나왔다고 빠지지? 뭐 때문에 빠지지? 왜 메모리 반도체는 왜 안 좋다는 거야? 비메모리는 뭐야? 시스템 반도체랑 얘네랑 뭐가 다른 거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죠. 아, 이래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게 좋구나. 4차 산업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구나.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대북주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한번, 대북주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공부해 보시는 주말과 월요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카페에 또 글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남으면 됩니다. 어차피 마라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